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엑소와 심용주의 이건 왜 이럴까? 자, 붙박이 엑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모든 제작진들, MC분들 20분이나 기다리게 한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보단 좀 일찍 온 편입니다. 네. 뭐 양호하네. 좀 심각해 저 친구. 네. 자, 20분 늦게 왔고요. 이분은 반면에 1시간 반 전에 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앵무새로 네. 파란을 일으키고 갔었습니다. 심용주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오늘도 재미있는 고양이 얘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이분은 진짜 여러 분야를 네. 다 섭렵한 분입니다. 이렇게 학위도 모으시고 네. 그다음에 전문 분야도 계속해서 수집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 우리 정박님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네. 우리 심영주 박사님 오늘은 이제 고양입니까? 예, 오늘은 야옹 아, 고양입니다. 고양이. 이렇게 이야. 노력하신다. 내가 마치 엑소의 잘못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1시간 반이라고 네. 일찍 왔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진짜 1시간 반 전에 오셨습니다. 이거 팩트 아닙니까? 사실은 일찍 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문제야. 이분 때문에 문 열어드려야 되고 우리가 귀찮아. 그러나 팩트입니다. 네. 우리 저 엑소 나와서 네. 제가 뭐 소소하게 에피소드 네. 하나 말씀드리면 엑소가 그 KBS 미디어 비평 제2라는 네. 프로그램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거기도 늦게 왔나? 아니 거기 그 녹화 이후에 네. 사실 거기 이제 매주 다른 분들이 오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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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왔다가 하면 그걸로 끝이야. 네. 근데 엑소는 오고 간 다음에 후폭풍이 대단합니다. 왜요? 아직까지도 엑소 얘기를 해. 누가 잘생겼다고요? 엑소가 분장 받을 때 네. 코를 높여달라. 윤곽에 음영을 조금 넣어달라. 엄청 괴롭혔다는 거야. 연예인들처럼. 그래가지고 네. 진짜로 그 분장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혹시 이번에 그 BTS 새로 들어가나 진짜 아이돌인 줄 알았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약간 과학계에 양념이 들어간 거예요. 과학계 아이린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갑질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정당한 권리. 아니 근데 나는 근데 본 적이 없어서 맞긴 맞아요. 그냥 음력만 좀 넣어달라. 어. 왜냐면 예전에 제가 메이크업을 받을 때 어떤 분이 이거 음력 넣으면 되게 입체감 있게 보인다.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와. 메이크업 받으니까 혹시 음력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컨텐츠로 이거를 승부를 해라. 마치 갑질한 것처럼. 근데 그거 지금 계속 얘기돼. 전 KBS 지금 다 돌고 있어요. 아니 매주 출연한 최욱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와 대단합니다. 엑소.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고맙습니다. 하나 나간 걸로 또 엄청 써먹더라고 여기저기. 그 이후로 또 YTN도 나가고 뭐 아주 요새 약간 떠 있어 좀 연예인병. 네. 그때 그 저널리즘 거기에서 제가 YTN을 어떻게 보면 좀 저격한 거죠. 저격했는데 네. YTN에서 섭외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훌륭한 YTN입니다. 네네. 그런 거는.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고양이에 대해서 두 분이 동시에 준비를 해오신 거죠? 네. 네. 고양이 우리가 이제 너무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요새 고양이에 좀 빠져 있어요. 좀 고양이를 굉장히 죄송한 말이지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좀 무섭잖아. 그렇죠. 소리도 그렇고. 음. 근데 우리 아파트에 고양이 2마리가 항상 거기 있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마당에 이렇게. 네. 네. 그리고 KBS 가면 2마리가 또 거기 항상 있어. 와 완전 푹 빠졌어.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나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내 다리를 한번 쓱 스치고 지나가. 맞아. 그 매력이 있지. 와 거기에 완전 정말 녹아납니다 제가. 딱 그 고양이 하면은 저는 항상 그 체육 형이 생각이 나거든요. 왜죠? 약간 그 고양이가 츤데레잖아요. 네. 츤데레라고 하는 게 되게 쌀쌀맞은 척하면서 뒤에서 슬쩍 이렇게 약간 궁뎅이 부비면서 챙겨주고 약간 그런 게 딱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 생김새는 난 전혀 형이 아닌 근데 것 딱 같은데. 강아지 스타일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 더 날카로운 걸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삭 정도로 살구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늦어. 나를 좀 고양이로 생각하니까 사고로 갑니다. 네. 고양이. 근데 우리
최욱 씨는 저번엔 뭐 좀 앵무새 키운다더니 아 앵무새 또 그때 푹 빠져가지고 뭐야? 내가 진짜 우리 저 사실은 우리 네. 박사님께서는 키우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이제 매력에 빠져가지고 네. 한창 또 막 알아- 찾아보고 알아봤어? 알아보고 네. 했었어요. 포기? 아 그런데 확실히 내가 키우는 것은 너무 이기심인 것 같아가지고 또 다시 포기했습니다. 식물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아 식물이요? 네. 자, 고양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길고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많죠. 네. 우리나라에 이 고양이가 언제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고양이가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정확하게 된 게 거의 없다 싶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저희 주변 국가의 상황을 좀 보면 유추가 가능할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천 년 이상이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일본이 최근까지 연구 결과에서는 한 1200년 전후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뭐 네. 1400년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800년까지 올라갑니다. 기원 후. 지금으로부터 한 1200여 년 전.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어디를 통해 들어왔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네. 가장 이제 일본 측에서 많이 얘기하던 것들은 불경이 들어오는데 불경을 쥐가 갉아먹을까봐 고양이를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얘기들이 일종의 정설처럼 야사인데 퍼져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근거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란도 같은 곳을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가져온 게 아닌가. 왜요? 그게 이제 고양이를 육로로 움직이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 혹시 고양이 키우시는 분 엑소는 키우고 계시죠? 네네. 네, 잘 아시겠지만 얘네가 병원 갈 때에도 케이지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엄청 답답해하죠. 거의 환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답답해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결국은 병이 생기고 그러는데 과거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이 친구들이 서구 친구들이 또는 아랍 친구들이 점령을 하거나 새로운 나라를 또는 새로운 땅을 찾아갈 때 배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 쥐가 병을 옮기거나 식량을 훔쳐가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를 데려가는구나. 네. 그래서 고양이를 꼭 한두 마리씩 집어넣고 다녔고 그 페르시아 고양이 있잖아요. 뭐 예, 일종의. 근데 고양이가 쥐 먹는 거는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아, 그 사실이야? 그렇죠. 네, 잘 먹습니다. 아, 그 사실이구나. 그리고 저는 고양이 키우잖아요. 가끔 쥐 줍니까? 쥐 주는 게 아니고 고양이가 또 좋은 게 그 바퀴벌레 같은 것도 다 잡아먹어요. 아, 그래. 잡기만 해 먹기도 해요. 먹어요. 아, 먹어요. 저희 집 고양이 먹은 것도 봤어요. 전체 먹이의 10%가 곤충류예요. 고양이가요? 이게 고단백이다 보니까. 네. 아, 그래요? 다만 이제 먹은 게 똥으로 그대로 나오죠. 음? 갑충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아. 그래서 고양이 분변을 야생 고양이들 이제 길고양이들 분변을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네. 안에 갑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카로울 텐데 찢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실제로는 고양이가 먹을 때 저희가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요만한 생쥐를 잡았다라고 하면 고양이가 절대로 가죽하고 뭐 머리 이런 걸 뜯어내고 먹지 않고 앙 하고 한 번에 먹습니다. 통째로? 네. 이 정도 되는 쥐는 대부분 엄지손가락만 먹어요. 그냥 네. 꿀꺽 삼켜요. 어. 요거보다 커지면 이렇게 똑 끊어서 먹습니다. 저희 그 프랑크 소세지 끊어 먹는 것처럼. 네, 너무 그렇게 디테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뼈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대신에 그거를 이제 펠릿 같은 형태로 해서 토해냅니다. 맞아. 아, 뼈 같은 걸? 네, 소화관을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개워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키울 때 구토를 많이 하는 편인데 고양이 구토하는 거에 대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일종의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고양이는 꽤 오래전에 들어왔고 한 페르시아 뭐 그 어디를 통해서 고려 시대쯤 들어오지 않았을까? 고려 시대 정도. 네, 추정해 봅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고양이가 굉장히 매력적인가 봐 진짜. 왜냐면 저도 얼핏 들은 건데 그 정복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를 보고 너무 그쪽에 이제 사시던 분들이 처음 보는 애가 너무 이쁘니까 반했구나. 걔한테 막 걔 살려고 그 고양이 살려고 별걸 다 내줬다는 거예요. 네, 고양이가. 네. 실제로 클레오파트라도 키웠잖아요. 네. 고양이를 네.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반려견들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많잖아요. 그렇죠. 고양이도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고양이는 품종 개량의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기껏해야 한 7, 80년, 아주 길어야 그래요? 100년 정도입니다. 개에 비해서는 매우 짧고 음. 그다음에 고양이 전체 품종은 현재 기준으로 공인된 품종들이 한 40여 가지인데 개는 250가지가 넘거든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고양이는 개에 비해서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손길이 덜 들어갔고 자연 발생적인 품종이 많다. 근데 사람과 어떻게 그렇게 그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살아갈까요?
여기 이제 엑소는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저희끼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고양이가 저희 어렸을 때 사람과 유대감이 있지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최근에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한국의 경우는 이 정도로 고양이가 인간 사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거는 7, 8년에서 길게 잡아 10년. 최근이구나. 하긴 그러네. 아. 옛날에는 고양이들 이렇게 담벼락에 있으면 막 어른들이 무서워하고 맞아, 맞아. 쫓아내고 막. 네네네. 걔네들도 막 엄청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고양이하고 대한민국의 경우 매우 늦게 공진화한 거죠. 이 최근이구나. 우리도 걔네한테 익숙해지고 걔네도 우리한테 급격히 익숙해지고. 그렇게 빨리도 됩니까 그런 게? 지난번에 이제 그 여우. 러시아의 여우 네. 얘기한 것처럼 몇 세대만 이렇게 똑같이 네. 보면 10년이면 10세대, 10세대가 넘거든요. 그쵸. 고양이는 10년이면 거의 20세대 이상입니다. 고양이가 주기가 짧아요, 되게. 네. 근데 오래 살지 않아요 고양이? 3, 4년? 야생이 그래서 고양이가 너무 이게 개체수가 많아져가지고 예전에 기억나나요? 그 새덕후 와가지고 고양이가 1년에 뭐 3, 40억 마리의 새를 잡아먹는 생각보다 생태계 교란종이다라고 그렇죠. 말할 정도로. 그때 이제 새덕후가 와가지고 고양이를 세상 몹쓸 동물로 만들고 갔거든요. 악플이 이만큼 달렸을 텐데. 고양이 얘기만 하면 치를 떨더라고요. 그 고양이는 그러면 그 관계를 많이 맺나 보네요. 네. 고양이는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이거 선정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번식 얘기 그쵸, 나왔으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아, 맞아. 생각적으로 네. 봤을 때 고양이 한 쌍을 놔두면 이론적으로는 7년 후에 수십만 마리로 불어납니다. 에? 미쳤다. 7년 후에요?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근데 사실은 태어난 고양이의 90% 이상이 첫 해에 죽고 밖에서는 네. 아. 저희가 사육 상태에서도 태어난 고양이의 약 25%가 실험실 수준의 관리를 해도 죽습니다. 왜 이렇게 죽어요? 이게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양이나 접근 방- 질이냐 일때 접근 양을 방식이 늘려서. 다른 거죠. 아. 명태가 다 태어나면 가다가 다 명태겠죠. 그런 맥락. 고양이는 한 번 낳을 때 한 몇 마리 낳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마리에서 7마리 사이이고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9마리를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러면 거의 다 죽습니다. 사실 그래서 본론으로- 보면은 아닙니다. 보면은 네. 실제로 되게 많이 나오면은 영양분이 부족해서 꼬리가 없이 태어난 고양이도 되게 많아요. 아. 그 보통 이제 꼬리가 마지막 영양분을 네네네. 쥐어짜서 주는 건데 막 한 5마리 넘어가면 꼬리가 되게 자, 다시 그럼 우리 교미 얘기로 다음. 그 중요한 문제를 빼놓을 것 같아서 네. 그 예전에 한번 엑소인가가 고양이의 노추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따갑게 생겼다고 그랬나? 이렇게. 그 맞아요. 이 약간 이렇게 갈퀴처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 해바라기. 낙엽 쓸 때 그 갈퀴 있는 것처럼 뭐 긁어내는 것처럼. 긁어내는 거 그렇게 생겼다고. 네. 그게 왜 그랬었죠? 그 이유가? 그게 이제 다른 고양이들의- 다른 고양이가 이제 안에 싸버리면 에이, 그걸 이제 저거, 긁어내기 위해서 늦게 온 게 저거. 잠깐만 여기 반론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양이의 이 이제 논문 찾아보면 이제 나오는 건데 네. 고양이의 생식 방식이 좀 독특해요. 네. 그러니까 인간 여성이나 음. 개나 또는 뭐 침팬지 보노보 같은 애들은 피어리드가 있죠. 네. 주기가 있죠. 생리가 있죠. 네. 그래서 발정을 하게 되면 난자가 교미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그냥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수정이 안 되면 착상이 안 돼서 자궁벽에서 착상을 준비했다가 걔네가 다 허물어져 내려서 맨스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고양이는 맨스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어. 성기가 들어가서 자극을 하는 거죠. 질벽을 강하게 긁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제서 비로소 난자가 배출이. 난자가 나와요. 그리고 긁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정영진 씨. 지금 고양이 얘기입니다. 본인 무슨 고양이과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이걸 긁어줘야 되니까. 그 이제 그 실제로 암고양이는 일처다부입니다. 일처다부. 네. 암컷 암컷 고양이 한 마리가 그 동네에 있는 수컷 고양이 보통 2-3마리 이상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건 질투는 안 합니까 고양이들은? 우점하고 있는 수컷 고양이 한 마리가 전체 교미 기회의 한 90% 가까이를 차지해요. 90%. 그 10%를 노리는구나.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에 한 두 친구 정도가 잽싸게 잠깐 이제 밥 쉬고 먹고 있을 때. 때. 네. 그럼 그 10% 그 나머지 10%들은 네네. 또 어딘가에서는 또 본처가 또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보통 그럼 이제 너무 안 쏘는데. 고양이들의 이 사회 구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최욱 씨는 그러면 꼭 그쪽에 많이 왜 이렇게 10%야. 공감을 많이 해. 그 10%에. 아,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에 대해서 아니 형은 고양이 할 때도 그렇고 갈로 얘기할 때도 되게 작은 아. 딱정벌레 수컷이 자꾸 그쪽에 이입됩니다. 소외됐어 많이? 근데 그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네. 수컷 고양이 한 마리가 암컷 고양이 서너 마리의 서식지하고 겹쳐서 이제 이렇게 하렘처럼 데리고 있는데 이 암컷 고양이가 항상 이 수컷 고양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도 수컷 고양이 한 마리보다는 다른 수컷 고양이들과의 생식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자신의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네. 이 수컷 고양이의 눈을 피해서 밀회를 즐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컷 고양이들도 사실은 한 3년 정도 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을 하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애기였던 수컷 고양이들이 항상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거죠. 저 왕초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교배를 할 때 보면 1대1로 교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수컷 한 마리가 있고 암컷이 있으면 이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변에 수컷 고양이들이 대여섯 마리, 많게는 10여 마리씩 호시탐탐 보고 있어요. 이렇게 관음증처럼. 그러다가 암컷이 도망가면 막 쫓아가요. 와. 그 가끔 그 애기 울음소리 낼 때 있잖아요. 이해 있죠. 그때가 그러면 그 순간이 아니면 그걸 부르는 소리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콜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아주 자지러지는 소리로 하는 게 있어요. 그때가 그 순간이에요. 그때 절정. 예. 아 그때 긁을 때요? 아 긁을 때. 똑같아. 그때가 딱 긁어낸. 긁어낼 때 아파서. 조심하세요. 이게 조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잘 확인해야 되는 게 얘네가 진짜 너무 똑같다. 피스톤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맞아. 한 번에 3초에 끝나요. 3초에. 3초? 네. 근데 신기한 게 고양이과들이 다 똑같아요. 사자든 네. 뭐 호랑이든 몇 초 만에 끝나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삽입이 되면 3초면 끝나요. 다만 이거는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계속 갈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긁으면은 이제 아프겠죠. 한번 들어가서 헤매다가 나오면서 한번 딱 긁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소리가 나는 거군요. 그때 이제 이 통증 때문에 그 통증입니까? 예. 암컷만 내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건 통증이에요. 네. 그다음에 수컷은 그냥 으르렁거립니다. 네, 항상. 네, 하나만 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아까 그 뭐 3초 뭐 그렇게 짧아요 이러는데 그렇게 또 짧은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만 좀 바로 잡고 갑니다. 시간 상대적이니까. 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죠 3초에. 뭐 3초가 뭐 그렇게 짧다 뭐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좀 불편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양이의 잠자리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 고양이 하면 그 영험한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앞에 일어날 일을 예견한다. 네네. 그거는 조금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그게 이제 문화나 인류사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고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특성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양이는 항상 우리하고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존재였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양이가 하는 이런저런 행동들이 맞아. 큰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의미로 자꾸 이렇게 과대 해석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녀가 되기도 하고 뭐 고양이가 지나가면 불운이 오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생겨난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로 고양이가 아주 예민한 이유가 전체 생태계 내에서 중위포식자에 불과하거든요. 중위포식자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죽도록 뛰어다녀야 돼요. 숨어 다니고. 그러면은 낀 세대. 그렇죠.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샌드위치. 그래서 옆에서 누가 살짝 건드렸을 때 이제 최상위 포식자라면 그러거나 말거나 쳐다볼 수 있는데 중위 포식자 경우에 살짝 건드린 것이 크게 반응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지진의 전조. 그거 알아챕니까? 알아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네.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수많은 그 보고들이 있군요. 이번 그 한 3, 4년 전에 포항 지진 났었잖아요. 수능 연기도 되고. 네. 그때 CCTV에 잡힌 게 지진 나기 진짜 몇 분 전에 고양이가 막 갑자기 자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책상 같은 그 되게 구석진 안전한 데로 뛰어가는 게 딱 잡히고 바로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놀라는데 그게 약간 좀 그 순간 그렇게 또 연결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증거는 없지만 아직 밝혀진 게 없다. 네.
하지만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예민한 그건 있겠죠. 능력을 놓고 아. 봤을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개연성은 있다.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을 이제 핥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고양이는 뭐 제가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목욕을 뭐 따로 안 시켜도 된다. 하면 안 되죠. 거의. 아 목욕을 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네, 단모종의 경우는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 긴 털은 좀 해야 되고. 긴 털은 이제 털이 엉켜버리고 그렇죠. 그런 그건 것도 이제 있죠. 원래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좀 이따가 이제 아마 엑소님께서 말씀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혀로 핥는 것만으로는 털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 다른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만 단모종은 오히려 털을 빨아버리면 그 털에 있는 유효한 성분들이 이제 깨져버리는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죠. 네. 실제로 뭐 페르시안 이런 고양이 같은 게 진짜 장모종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인위적으로 개량이 돼서 만들어진 종이라서 음. 고양이가 그 사실은 제가 이거 준비를 한 건데 혓바닥 보면 되게 까끌까끌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 되게 그 유명한 연구 논문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최종적으로 그 정리를 보면은 빛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 역할. 혀가. 예, 혀가. 아. 근데 페르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인위적으로 개량하다 보니까 그 빛마저도 그 엉킨 거를 풀어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되게 안 좋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연구 결과 관련해서 재밌는 사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 연구 논문이 PNASG라고 되게 유명한 논문지에 나왔어요. 근데 혓바닥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마치 빛처럼 그 유두라는 돌기가 290개나 있거든요. 그 이름이 유두예요? 영식이 형이 좋아하는 그 유두가 아니에요. 혓바늘 같은. 야, 혓바늘. 혓바늘. 뭐 실 인간도 유두라고. 있잖아 인간도. 맞아요. 설유두라고. 네. 근데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되게 이 높이가 낮아서 음. 우리가 모르는 거고 고양이는 2.3mm나 되거든요. 이게 되게 높아요. 가시처럼. 네, 가시처럼. 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이미 40년 전부터 계속 연구가 돼 있어요. 왜냐면 너무 신기하니까 왜 고양이 혀만 이렇게 까칠까칠하고 빛처럼 돼 있지? 다른 동물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없군요. 없어요. 네. 아. 고양이과가 다 그래요. 그럼 고양이가 사람 핥으면 좀 아파요? 까끌까끌해요? 네, 아픈 어. 정도는 아니고 까끌까끌하고. 음. 아. 그리고 첫 번째 한 40년 전에 발표된 논문 보면은 아 이거 우리가 확대 선미경을 봤더니 이 까끌까끌한 게 그 손톱 있잖아요. 그 케라틴 성질로 돼 있고 원뿔 모양인데 가득 차 있다. 케라틴이. 그래 이게 빛 역할을 한다라고 나왔는데 최근에 이 연구 논문 그 결과가 뒤집혔어요. 뭐예요? 마이크로 CT라는 첨단 그 CT로 봤더니 이 케라틴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속이 텅 비어 있어요. 빛의 안에. 네, 텅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마치 누가 가위로 자른 것처럼 제일 뾰족한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되게 얇은 빨대가 290개 정도 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대 형식으로. 빨대 형식으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뭔가 이게 모세관 현상을 할 것 같다. 290개가 뭔가 고양이 침을 그 안에 저장했을 것 같다 해서 실제로 그 색소를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색소만 닿게만 했는데 혀를 모든 색소를 다 흡수해요. 그 혀 돌기 기둥 같은 데로 쑥 빨려 네, 들어가는군요. 빈 공간에. 그 다음에 그거를 동시에 천에 살짝 대봤더니 쫙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미용실 가면은 빗질 해주기 전에 물로 한번 뿌리잖아요. 스프레이로. 네.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그 군대에서 이제 포크랑 숟가락 포카락인가 그런 것처럼 이제 빛이랑 분무기를 한 번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실제 근데 그 침 안에는 소화 효소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떡짐의 그 원인이 지방이랑 단백질인데 그 침 안에 소화 효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팍 풀린다는 거죠. 떡진 머리도 잘 풀어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요. 오늘 딱 정영진 머리거든요. 이거 고양이 한 3마리면 그냥 깔끔해집니다. 형은 호랑이 정도 돼야 돼요. 호랑이도 이렇게 있어요? 호랑이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신기한 게 호랑이든 고양이든 뭐 퓨마든 네. 그 빨대 크기는 다 똑같아요. 개수가 더 많을 뿐이지. 어차피 그 자기 털을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신기하네. 그럼 실제로 그 목욕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그 핥으면서. 그래서 이제 심윤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양이는 사실은 목욕을 시킬 필요가 없긴 해요. 오히려 더 근데 스트레스 뭐 받고. 양, 팔, 다리 뭐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네. 뭐 뒤통수 아니면 뭐 등 이런 데 못 할 거 근데 아닙니까? 고양이가 네.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해. 진짜로 얘가 왜냐면은 네. 고양이가 척추뼈가 사람은 33개거든요. 음. 고양이는 55개예요. 그 작은데.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구나.
그래서 고양이가 액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되게 많거든요. 고양이 액체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네. 판명이 난 게 이그 노벨상으로 2017년에 받았어요. 논문으로 나왔어요. 이 과학자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고양이 자체를 액체화 시키려고 이렇게 뭐 본 게 아니고 액체의 특성을 보고 이 기준에 고양이가 부합하면은 고양이도 액체일 수 있다라고 역발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모난 상자에 고양이가 들어가도 네모에 딱 네모난 맞게 들어가 있고 맞아요. 네. 세모난 상자에 넣어놔도 고양이가 세모 상자에 딱 맞게 들어가 맞아, 있으니까 맞아. 이 액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어. 이 매부쇼 청취자분들도 고양이 액체설 이런 걸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은 진짜로 뭐 세모난 모양에 넣으면 세모나지고 네모난 거 넣으면 네모내지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유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데버러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1을 기준으로 1보다 낮으면은 액체다. 1보다 높으면은 고체다. 이게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고양이는 평소에 움직일 때는 1보다 높아요. 그렇겠죠. 근데 유독 이상한 통 안에만 들어가면은 어. 1보다 낮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액체가 되네. 그래서 그 논문에서도 결론 내린 게 고양이는 고체와 액체를 모두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유변성 한 물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실제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 플라즈마. 그래 플라즈마 같은 거죠. 게재가 됐어요. 논문이 게재가 됐어요. 게재가 됐어요. 괜찮은 학술지. 네, 괜찮은 학술지. 아 우리 박사님 한심하게 안 쳐다보네요. 아 박사님 많이 한심하게 쳐다봅니다. 얘네가 이렇게 진화한 것도 그러면 네. 뭐 생존 관련된 거겠죠? 이렇게 막 이상한 구멍에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그렇지요. 이제 중위포식자로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육체적인 특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네. 당하기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딘가에 파고들어 숨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고양이가 영물이다 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아요. 척추뼈가 55개 있고 막 5만 곳에 다 숨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유연하니까 그렇게 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구멍 같은 것도 이제 고양이 다 들어갈 수 있겠군요. 다 들어갈 수 있죠. 머리만 들어가면. 아 머리만 들어가면. 네. 근데 고양이는 이 집에서 기르면 한 15년 뭐 이렇게도 살잖아요. 요즘은 뭐 20년 이상 사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야생 생활의 수명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야생은 거 한 4년 정도 살죠. 3, 4년밖에 못 산다고 그게 하면. 이제 사실은 되게 그 이제 최근 이거야말로 최근 연구의 네. 결과인데 개를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개의 3살에서 4살 정도가 인간의 한 40살 정도에 해당하고 네. 그러니까 초기에 훅 성장하고 네. 그 다음에는 아주 장기간에 가서 천천히 늙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확 성장한다는 초기 할 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네. 3, 4년이 지나고 나면 자손을 퍼뜨리는 데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살아도 그만 안 살아도 그만. 개들이 네, 죽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유 어떤 이만하면 살 만큼 그룹에서 살았다 놓고 뭐 이런 봤을 거예요? 때는 개체군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 아. 고양이가 하는 일은 이를테면은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후대에 넘기기 위한 캐리어 역할, 기계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때 DNA가 가장 쌩쌩할 때 남자로 따지면 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이후에는 이제 자꾸 이제 기형들이 나오고 뭐 꼬리가 없고 양도 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네,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이 친구도 이제 할 일을 다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젊었을 때 자신이 독립된 성체로서 성숙해서 네. 자신의 DNA를 후대에 남기면 이제 이를테면 DNA 캐리어스의 역할은 끝난 거죠.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그 외부에 사는 고양이들은 사실은 먹이가 불규칙하잖아요.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통 이런 거 뒤져가지고 먹는데 그게 다 사람들이 먹은 거다 보니까 간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소금이 완전 지약이에요. 쥐약이라니. 고양이야. 고양이가 먹는데 고양이 쥐약이라니. 약이야. 왜냐면은 네. 그 야생 고양이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뚱뚱하고 통통 불어 있거든요. 얘네들 잘 먹네 하는데 그게 신장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간인데 있는 걸 먹다 보니까 신장이 망가지고 결국 퉁퉁 불어 있고 그게 사실은 잘 먹어서 그렇게 불어 있는 게 아닌데. 그 펜션 같은 데 가면 고양이들이 엄청 통통한데 짬 군대 짬타이거 유명하거든요. 네, 짬타이거. 맞아. 네. 호랑이가 드디어 왔구나 싶었는데 고양이야. 아 그게 이제 그러면 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부은 거예요? 그렇죠, 부은 거죠.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건강이 안 좋은 거군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여러분의 신청곡 받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신청곡. 네, 저는 지각을 해서 안 뽑힐 것 같지만 네. 가을 방학에 가끔 내가 미치도록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엄청난 노래네. 엄청난 노래요? 가을 방학이 팀 이름이에요? 네, 약간 지금 스산한 가을 날씨에 듣기 좋은 노래.
처음 들어봤네요. 우리 저 박사님은요? 저는 저 남미 음악을 좀 좋아해서요. 오마라 포르투온도의 시에고 아베사르테. 네. 무슨 뜻입니까? 뭐 키스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키스 내가 가면 갈래요? 키스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키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남미 음악? 근데 우리 이게 검색이 되려는 건 모르겠네. 미리 검색을 해놨다고 합니다. 예, 남미 음악 키스하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죠.